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KTNG 채용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자소서 분석을 완벽하게 해드릴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블로그에 정리해놨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쓴 자소서 경험교서를 직접 보면서 자소서에 대한 인사이트도 넓히고 그리고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할게요. KTNG는 담배를 제조 판매하는 대한민국의 민영 기업이에요. 공기업 아니고 현재 한국이 저도 놀랐는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담배 수출국이래요. 이 모든 실적을 KTNG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란,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란과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네시아는 생산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요. 이번에 KTNG 채용은 이제 6급 신입 채용이고요. 6급이 이제 대졸 신입 채용이에요. KTNG에서. 그리고 직무는 영업 마케팅, 경영 지원, 제조, 생산하고 훈유 관리, 그리고 원료, 입담배 생산 관리 직무로 진행이 되고요. 지원 기한이 11월 7일 15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꼭 넣으셔야 돼요. 자, 바로 자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5가지 항목이고요. 첫 번째 항목, 본인이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KTNG가 왜 그에 부합한 회사인지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런 항목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자, 이런 항목은 지원 동기를 쓰는 거죠. 지원 동기를 쓰는 건데 앞부분을 살짝 다르게 써야 돼요. 지원 동기를 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시된 거는 회사 관련된 얘기만 있잖아요. 지원 동기라는 게 이제 원래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눠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KTNG 항목 보면은 KTNG 얘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회사 얘기만 쓰는 건가? 아니죠. 이거는 글자 수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800자나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직무 지원 동기도 같이 써야 되겠죠. 기업 관련된 얘기만 800자를 쓰는 거는 사실 읽어볼 포인트가 없어져요. 자소서라는 게 결국 자기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 관련된 얘기만 800자를 채우면은 채용 담당자가 읽어볼 포인트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업 관련된 얘기와 직무 관련된 얘기를 같이 쓰는 게 좋고요. 기업 관련된 지원 동기는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일반적으로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로 서칭하면은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앞에 설명이 있죠. 본인이 입사 지원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는 그 워딩을 좀 참고를 해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 지원 동기 요령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무 지원 동기를 적는 건데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경험에 기반해서 풀어내면 돼요. 자, 저희 꽃보다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켰던 마스터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항목. 본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과 인물 등 경험을 기반으로 설명해주는 항목입니다. 이런 건 뭐야? 가치관, 인생 모토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 성장 과정이에요. 성장 과정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하면 됩니다. 근데 소재를 잡을 때 어떤 바보 같은 취업 컨설턴트들은 성장 과정은 20대 이전 얘기로 적어야 돼. 20대 이후로 적어야 돼. 라고 이제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취업이나 채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걸으면 돼요. 20대 이전이든 이후든 잘 쓰면 되겠죠. 잘 쓰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인데 어떤 친구가 성장 과정을 잘 썼어. 근데 20대 이전 얘기네 떨어뜨려야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물론 다른 항목들은 다 20대 이후 얘기, 대학 입학 이후 얘기를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성장 과정만큼은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라는 어폐에 맞게끔 공감이 되게끔 소재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가정이라는 어떤 워딩에 이제 현혹되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한 자소서를 읽어보기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고 생각해봐요. 엄청나게 많은 자소서가 들어왔는데 한 항목에 어떤 사건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들어가야지 여러 가지 경험을 나열해놨어. 그럼 어떻게 읽겠어요? 읽을 포인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게 맞고요. 자,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상황을 제시하기 전에 내 의견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적어놓는 거는 채용 담당자가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걸 보면은 읽을 이유도 없는 상황이 되고 뒤에도 이제 지겨워 보여서 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상황을 제시하는 게 두 가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생긴 문제점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적어야 뒤에 스토리가 탄탄해지겠죠. 어떤 주인공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녀봐요. 그냥 섀도우 복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적어야 그 뒤에 내용이
탄탄해진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문제점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수행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게 된 역량이 무엇인지를 작성하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가치관을 작성하면 될 거예요.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스터 자소서에 성장 과정 항목 잘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3번.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해서 본인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기에 평소에 노력한 점은 무엇인지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런 글을 잘 작성하려면 먼저 지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먼저 전수를 해야 되겠죠. 인트로를 쫙 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항목은 지금 전체적인 배치나 어떤 구조를 봤을 때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을 풀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트로에는 KTNG에서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경험들을 풀어내면 되겠죠. 그러한 경험에는 뭐가 있느냐?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관련 대외 활동, 프로젝트 경험, 공모전, 뭐 관련 전공 과목 수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경험들을 컴팩트하게 기술하면서 관련 전문성과 인사이트를 키웠다는 방향으로 풀어내면 돼요. 저희 꽃보다 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통해서 완성시킨 경력 기술서가 있는데 거기에 워딩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경력 기술서의 워딩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자 수가 여유 있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어필할 만한 어떤 역량, 캐릭터적인 역량을 한 가지 정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뭐 협상력이라고 하면 협상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면은 좋은 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협상 정말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배웠잖아요. 그걸 풀어내도 괜찮겠죠. 자, 다음 항목. 본인이 참여한 단체 활동에서 갈등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안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얘기니까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수행했고 어떤 영향을 얻었는지를 풀어내는 건데 근데 이 항목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제 갈등 상황 해결, 협업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갈등 상황을 잘 제시해 놓고서 그냥 해결 과정이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했다 이렇게 풀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굳이 갈등 상황, 협업 이런 얘기를 왜 넣겠어요?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협상력 같은 걸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풀어내는 항목을 요구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가 거기에 딱 맞는 상황에 딱 맞는 협상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풀어내야 되고 저희 꽃보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마트 자소서에 제가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글자 수 조절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본인이 겪었던 가장 의미 있는 성공과 실패 경험에 대하여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해 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스토리텔링 항목들 중에서는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항목이 있고 또는 가치적인 측면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데 의미 있는 이런 얘기가 들어가거나 실패 경험 이런 거는 솔루션적인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관, 가치적인 부분을 좀 요구하는 거거든요. 물론 성공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꼭 적지 않아도 되지만 실패 경험에 대해서는 가치적인 측면에 접근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둘 다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각각 500자씩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풀어내면 되겠죠. 성공 경험.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스토리텔링 항목들 중에 하나를 풀어내면은 거의 다 이제 맞게 될 거예요. 이제 실패 경험이 문제인데 실패 경험은 그러한 실패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분명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자, 둘 다 이제 스토리텔링 구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 코프다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 경험은 우리 스토리텔링 항목 중에 마트 자소서에서 뭐든 넣어도 되고 실패 경험 같은 경우는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풀어놓는 게 제일 적합할 거예요. 제가 실패 경험도 되게끔 이제 가이드를 제시해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KTNG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잘 쓴 자소서 경영 교수를 직접 보면서 인사이트를 넓히고 싶으신 분들은 취업 상담을 찾아오세요. 상담 오시게 되면 제가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소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에 대한 평가, 내가 어떤 기업군에 타겟팅해야지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소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상담을 찾아오세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